전기 자동차를 위에라고 하고 내연기관차를 아래라고 하면 우리는 이 아래를 잘 만드는 회사의 자동차를 사야 될까? 이 위에를 잘 만드는 회사의 자동차를 사야 될까? 모델 S를 처음 딜리버리 했을 때는 슈퍼차저가 하나도 없었는데 전 세계에 지금은 25,000개의 슈퍼차저가 있다. 제가 전기차 사라면 무조건 테슬라 사세요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 때문도 해요. 이게 전기차를 사면 어쩔 수 없이 집밥이 아닌 이상 나가서 충전해야 되는데 가끔 먼 거리도 가고 그죠? 슈퍼차저가 25,000개 있는 회사랑 조금밖에 없는 회사랑 이제 막 시작하는 거랑 아직은 불편함의 차이가 크니까 전기차 사려면 테슬라 사세요. 그 말을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현대가 전기차도 아니고 다른 내연기관들하고 경쟁하면서 발전해온 건데 그걸 테슬라에 못 미친다고 까는 댓글은 너무 1차원적인 바 아닙니까? HMM님도 되게 좋은 포인트죠. 사실은 기존 자동차들을 너무 무시하면 또 안 되죠. 기존 자동차들은 거기에 대한 또 노하우와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지금 전기차는 테슬라가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부랴부랴 이제 따라오려다 보니까 내연기관차가 지금 좀 뒤처지는 건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직은 기존 내연기관차가 만드는 전기차를 살 타이밍은 아니다. 왜냐면 만드는 그 완성도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워낙 잘 만드니까 그죠? 그런데 기존에 그렇다고 내연기관차에 그 노하우가 없느냐? 자동차 만드는 노하우는 물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산다면 누가 만든 자동차를 살 거냐? 기존 내연 자동차가 만드는 전기차를 만들 거냐? 이거는 아직 우리가 따지기로는 실험적인 모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보다 내가 내 돈 들어가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내 돈 넣고 산다면 난 테슬라를 사겠다 이거죠. 부품 사서 조립 전기차 나오겠다. 이렇게 말이 쉽죠. 전기차 만드는 게 쉬울 것 같죠. 전기차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전기차는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제가 반인반수라고 했잖아요. 그냥 하이브리드가 아니고요. 이게 뭐가 어려우냐면 여기 이 기계 원래 있었던 기계와 새로 들어오는 전기랑 만나는 이 허리 부분 있죠. 이 허리가 피가 잘 안 통해요. 이게 피가 잘 안 통하고 근육이 잘 안 통하고 이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이게. 그러면 우리는 전기 자동차를 위에라고 하고 내연기관차를 아래라고 하면 우리는 이 아래를 잘 만드는 회사의 자동차를 사야 될까? 이 위에를 잘 만드는 회사의 자동차를 사야 될까? 그건 여러분들의 초이스지만 전기차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대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의사로서 얘기해 볼까요? 야 그거 뭐 사람 반 자르고 그 머리 잘라가지고 그거 수술해서 봉합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던 거지 의사들을 예전 기존 자동차 회사라고 비교해 보면 야 그냥 해가지고 혈관들 다 붙이면 혈관들 붙이고 근육 붙이고 야 우리가 수술을 해본 게 지금 몇십 년 수술해봤는데 붙였는데 안 돼. 그런 문제가 지금 엄청 많은 거죠 지금. 붙였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만 그냥 알아주십시오. 넘어가요. 자기네 세이프티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다. 테슬라 튼튼하게 만든 거는 많이 영상에서 봤어요. 이거 독특한 거 나오더라고. 이거 처음 본 건데 그 뭐냐면 니자에서 그 왜 충돌 시험하면 별 5개 주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해봤더니 여기 밑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인터널 그 자기네 내부 자료로 봤더니 모델 3, S, Y 얘네들이 우리가 받는 사고 났을 때 다치는 정도가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별 5개 가지고선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그 안에를 다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훨씬 더 사고를 덜 당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내부 자료는 내가 볼 수 있는 거 알겠는데 다른 회사 자료는 어떻게 보지? 이건 조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나온 데이터인지 좀 궁금해요. 자기네가 볼보보다 더 안전하다. 요크 스티어링 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요. 네, 요크 스티어링 휠이 이게 호불호가 좀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걱정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처음에 적응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요크 스티어링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었으니까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게가 이제 미니멀리즘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 스토크 기어봉 없죠. 그 다음에 여기 깜빡이 없죠. 와이퍼 없죠. 이거 다 없앴어요. 이거 다 없앴고 여기에다가 그 깜빡이를 넣고요. 깜빡이를 버튼도 눌러야 돼.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 빵빵이가 있어요. 빵빵 하는 맛인데 이게 빵빵이 이게 아니고 여기다 넣었어. 버튼에다 넣었어. 그러니까 비용을 엄청 날릴 수가 있죠. 여긴 지금 에어백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가 없어. 여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유턴할 때 좀 어렵지 않으냐? 뭐 유턴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불편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장점은 위에 시야를 안 가리는 거죠. 여기 시야를 안 가리니까 괜찮아. 요건 괜찮은데 유턴은 아무래도 힘드니까 요거에 대한 스티어링 휠의
각도가 여기에 스티어링 휠을 예를 들어서 90도 돌렸을 때, 얘를 이만큼 90도 돌렸을 때 바퀴가, 실제 여기 바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퀴가 몇 도가 돌아갈까? 이 바퀴가 몇 도가 돌아갈까? 요거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 유턴해야 되는데 파킹하고 왜 이러려면 이거 막 돌려야 되는데 이게 많이 돌리기 좀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많이 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스티어링 터닝 레이쇼라고 하는데, 레이쇼가 좀 작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찾아봤더니 레이쇼가 얼마가 되느냐? 14대 1이라고 합니다. 14대 1. 14대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14를 돌리면 저기에 바퀴에서 1도가 돌아가. 여기 14도 돌아가면 여기에서 1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1도. 보통 차들은 한 18대 1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18대 1.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바퀴가 좌로 25도, 우로 25도 돌아간다고 칠 때, 좌로 25, 우로 25 칠 때 토탈 돌아가는 거리 폭이 얼마냐? 50도예요. 50도. 그죠? 얘가 그러면 얘가 좌로 락투락이라고 하는데 좌로 돌리고 제 스티어링 영상 보세요. 좌로 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우쪽으로 갈 때까지 좌측으로 460도, 우측으로 460도 이래가지고 토탈 합치면 900도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920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50도를 이 좌우 50도를 기본 자동차에서 18대 1이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냐면 18 곱하기 50 하면은 900도 정도 나와요. 900도. 900도라면은 360도로 나누면은 한 2.5. 그러니까 락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 왼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까지 걸리는 게 한 바퀴, 두 바퀴 반. 그러면 쿵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18대 1이에요. 그러면 14대 1은 어느 정도 되느냐? 14 곱하기 50 하면 700도예요. 700도 나누기 360도 하면은 어느 정도냐? 한 바퀴, 두 바퀴가 채 안 되는 거지. 1.9바퀴니까요.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한 바퀴 돌리면 중간, 한 바퀴 더 돌리면 이미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서 맨 끝까지 갈 때 돌리는 이 핸들의 그 거리가 얼마냐? 한 바퀴 끝. 한 바퀴 끝. 오케이. 그러니까 많이 좁은 거죠. 아주 작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작은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포뮬러카나 막 이런 거면 더 작은 것도 많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에 스티어링 시스템을 넣는 회사를 아는데, 이게 테슬라가 한 5년 됐나? 그 스티어 바이 와이어를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들어간 건 스티어 바이 와이어는 아닌데 가변이 돼요. 가변. 그래서 14대 1이 가변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속에서는 뭐 덜 돌아가고 뭐 올라가면 뭐 덜 돌아가고 뭐 이런 거 있는데, 탱크 조정수였는데 180도 돌아가요. 탱크 같은 거는 조금만 돌아가요. 이게 가변이 어떤 식으로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에 들어간 정보에 의하면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칼럼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저는 이거 돌아가는 터닝 레시어스도 문제지만 제가 진짜 이게 괜찮을까 싶은 거는 사실은 이 깜빡이에요. 깜빡이가 이게 편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깜빡이 이게 너무 직관적이라,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게 너무 직관적이라 깜빡이 이거 진짜 괜찮을까요? 아무튼간 독특해요. 그죠? 아무튼간 독특해. 이게 기존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아이디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다 잘려요. 제가 특허 2개 올렸다가 잘리고 안 쓴다 그랬잖아요. 진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와, 이거를 진짜 실차에다가 둔다는 거가 대단해. 진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죠, 이거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알아서 앞으로 간다는 거죠. 앞으로 가려고 기어를 누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장애물 있으면 알아서 뒤로 가고. 아니 진짜 생각은 할 수 있어. 모델 Y 몰고 있는데 좌우 한 바퀴씩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테슬라를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서 모델 Y는 10.3이라고? 진짜? 처음 알았어. 10.3이라고? 모델 Y 10.3이라고? 미쳤네. 우와, 진짜? 아니 모델 Y 어떻게 타지? 와, 난 이런 차 못 타봤는데, 10까지 내려간 차 못 타봤는데 대박인데요? 재밌는 사실 알았어요. 계산해를 보면 10대 1이면은요, 와, 미쳤다. 진짜 50도 돌아가려면 500이에요. 500. 그죠? 500도 나누기 360도 하면 반 바퀴 조금 더 도는 건데, 한 바퀴가 아니고 반 바퀴가, 한 바퀴를 다 돌릴 필요도 없이 한 이 정도 돌리면 끝이네. 그죠?
이 정도 올리면 끝이고. 잠깐만, 그 현대의 벨로스터 N이 현대 벨로스터 N이 얼마예요? 와, 난 벨로스터 N도 짧아서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50도가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오케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 25도씩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좀 짧게 만들어줬다고요? 아무튼간 재밌네요. 재밌네요. 몰랐어요. 모델 Y 그렇게 됐는지 잘 몰랐어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오토파일럿을 언급한 거가 이게 이 기어를 오토 시프트 있잖아요. 오토 시프트 할 때 이렇게 사람의 의중을 파악해서 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해준다. 기어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오토파일럿 얘기가 나온 게 유일하고 FSD 베타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식이 없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곧 릴리즈 한다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왜 얘기를 안 했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다른 데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뭐 불편하면 만약에 필요하면 화면에서나 여기 밑에 터치해서 바꿀 수 있긴 있다라고 하는 세이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넣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UI를 바꿨다고 화면에 벤트도 이렇게 한다. 이것도 독특하죠. 이것도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어요? 전 세계? 자기네가 만든 거 아닌가? 공조를? 보통 공조 사오는데 이것도 수직 통합 계열로 한 건가? 이걸 누가 만들어주는지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화면으로 터치해서 쏴주는 공기의 방향을 바꾼다? 이것도 독특한 것 같고. 자기네는 이제 점점 자동차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준다. 이것도 굉장히 앞서간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그거랑 일맥상통한데 기계를 만들던 회사랑 전자기기를 만들던 회사랑의 그 개념의 차이인데 기계를 만들던 우리 자동차 회사들 기본의 내연 자동차 회사들의 클러스터는 대체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줬어요. 우리가 이거 해봐요 여기 무슨 정보 나와요? 온도가 몇 도냐, 속도가 몇 도냐, 뭐 지금 자동차의 설정이 뭐가 돼 있느냐, 지금 뭐 라디오가 몇 채널에 틀어져 있느냐, 그거 다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영화를 볼 수 있게 하고 유튜브를 보게 하고 넷플릭스를 보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 얘기 나오는데 스피커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자동차 스피커는 다 그게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왜냐면은 토탈 출력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 출력만 가지고선 사운드 퀄리티라고 하는데 사운드 퀄리티를 느끼는 건 아니고요. 사람의 그 스페이셜 레코그니션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머리의 중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리를 느끼는 감도가 다 다르거든요. 혹시 아세요? 이거 뭐 전화기 이런 데 놓고 진동 징징 울리면 사람들 못 느끼는 거? 뭐 그런 거 아시죠? 소리가 이 라인상에 오면 잘 못 느끼는 게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스피커를 이만큼 넣었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넣는 거 있죠. 에스컬레이터 이번에 한국에 막 유튜버들이 막 리뷰하던데 여기 32개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왜 스피커를 많이 넣느냐? 스페이셜 레코그니션 때문에 넣는 건데 아무튼 많이 들어가면 좋아요. 많이 들어가면 좋다. 그냥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 어쿠스틱 글래스를 넣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테슬라가 제가 유리 리뷰 해드린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저도 못 찾겠네. 뭐 어디서 만들었냐? 이중 접합률이 찾는 법 뭐 이거였나? 아무튼 그걸 보시면은 이게 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무튼 다 넣었나 봐요. 그래서 조용히 넣었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재밌는 게 어디서 사왔는지 아니면 자기네가 만든 무슨 특허가 있는지 몰라도 안에 필름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름을 테슬라 어쿠스틱 글래스라고 이름을 아예 바꿨더라고요. 스피커 하나 고장 나면 어떻게 찾는? 스피커 얘기 좀 더 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근데 스피커는 뭐 그냥 이 브랜드 없는 거를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코덱 같은 거를 더 개발해가지고 더 좋게 해주겠다? 약간 되게 디지털 세대에 맞춘 듯한 그 홍보를 좀 했죠. 여기에 또 하나의 과장 포인트? 이거 조금 일론 머스크의 독특한 포인트 하나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UI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 화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이패드 같이 이제 많이 바꿨어요. 되게 좋죠. 이걸 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서브타이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사람들한테 웨이포인트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원해요 막 이러잖아요. 오케이 웨이포인트 넣어줄게. 갓데밋 이게 뭐냐면 A10장 A10R 뭐 이런 거예요. A 넣어줄게. 이게 회장님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해야지 밑에 사람이 해가지고 만약에 자동차 신차 발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죽죠. 근데 이 웨이포인트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았어요. 관중에서 웨이포인트 언제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랬더니 너네 웨이포인트 진짜 원해? 그럼 해줄게. 에이 씨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2020년 9월에 do it already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2020년 9월 지금이 6월 20일이니까 딱 9개월 됐네요. 딱 9개월. 지금 오늘로서 딱 9개월 되는 날이네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이게 머스크 타임인가? 분명히 했다 그랬는데 지금 뭐 그래 해줄게 이런 뉘앙스. 이게 잘 모르겠어 사실. 머스크의 화법을 잘 모르겠어. 웨이포인트 설명을 안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웨이포인트라면 이렇게 중간에 GPS를 찍을 때 목적지만 찍는 게 아니고요. 목적지 가다가 중간에 스타벅스 같은 데 들리고 싶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구글 맵 같은 거나 뭐 이런 데는 찍을 수 있거든. 경로를. 이런 거를 들렸다 가라 이런 거 하면은 자동 경로 재생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 거. 테슬라 이게 컨펌을 해놓고 이미 하고 있다. 이미 했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이미 하겠다라고 얘기해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이미 그거 다 했고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Okay, so everybody here want waypoints? Alright, fine, we'll do waypoints. 모두 우리 할 거야. 이제 이게 9개월 전에도 이미 했다라고 그랬는데. God damn it. 아무튼 독특한 화법의 소유자. And then, 네, 아까 유튜버랑 비슷하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얘기하고 이러는 아주 독특한 화법을 구사하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뭐 계속 보시죠. 그 다음에 PS4가 아니고 PS5 레벨의 퍼포먼스를 PS5. 한다. PS5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PS5가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PS5는 공기청정기예요. 공기청정기. 이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그 PS4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소니가 만든 그 엄청난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플레이스테이션 5에 들어가는 리사수 누님이 만든 뭐 이게 RDNA라고 그랬나요? RDNA 뭐 그렇습니다. really, it's never been a car that has 공기청정기는 엑스박스인가요? 죄송합니다. state of the art. 근데 왜 궁금한 건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CPU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를 광고하는 걸까요? 공기청정기가 좋다면 얼마나 좋길래, 그죠? 이해가 안 돼. 요즘에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또 많이 팔려. 이 공기청정기가 너무 많이 팔려서 이 주식이 근데 요즘에 왜 공기청정기가 별로 안 팔리나 봐. 이게 지금 계속 꼬라박고 있어. 저 공기청정기 사고 싶다고. 원래는 여기에 지금 방금 전에 오토파일럿 뭐 얘기했는데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많이 하지 않았었나요? 옛날에 테슬라? 엔비디아는 공기청정기 안 만들죠. 공기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게임을 한대요.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이거를 어디서 봤는데 어느 아들 태우고 게임 중 이래가지고 봤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라는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이게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가 아니다 보니까 게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여기서 게임을 해. 꼬맹이를 태웠어. 그래서 게임을 계속 해. 막 레이싱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서 막 레이싱 게임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밑에 있는 타이어가 다 닳아요. 타이어가 다 닳어. 이게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에서 여기가 기계에 물리적으로 끊어져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이게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가 안 된 거에 대한 실망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면 게임할 때 타이어 닳는다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휠로 돌리지 말고 맞아요. 자체 패드를 연결해서 해라. 참고로 얘기하자면 제가 옛날에 이 스티어링 휠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몇 년 했어요. 한참 해서. 제가 뭐 브레이크 개발자로 아시는데 스티어링 개발도 했었는데 이거 할 때 이 스티어링 개발의 프로시저에 뭐가 있냐면 한 바퀴 돌리고 반드시 차를 반 바퀴 앞으로 굴리는지 몇 바퀴 앞으로 굴려서 그 플랫스팟이 동일한 자리에 오지 않도록 해라라는 그게 있어요. 왜냐면 여기 마찰 계수가 틀려지기도 하고 해서 이 스티어링 에포트라고 하거든요. 스티어링 돌리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무튼 재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가야 될 포인트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저 지금 공조 장치 뭐 이런 거 이제 뭐 애플, 안드로이드, 카플레이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힘들게 따라가고 있는데 게임까지 해버리니까 점점 하는 게 어렵죠.
그러고 여기 차 만들어진 거 보세요. 여기 만들어진 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시승 행사를 했죠. 그래서 요거로 통해서, 그리고 제가 뒤에 벤치마킹하는 업체 통해서 들은 소식은 플레드 플러스가 플러스 말고 그냥 일반 모델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미 양산을 한 거죠. 양산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태워주는 행사를 했더라고요.